자, 이제 2단원 이상기체 법칙 봅시다. 이상기체는 화학에서도 나와요. 물질과 에너지에서도 동일하게, 만약 물리하고 화학을 같이 하는 학생들은 내용이 겹쳐서 좀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비열하고 잠열 보면은, 비열은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값이 바로 이제 비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 줄 퍼 그램 도씨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즉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에너지 또는 열량값, 얘를 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마다 다 비열값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열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을 구분할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물질마다 비열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열을 했었을 때 얘네들이 온도가 변하는 정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총 얻은 열량을 구해줄 때 어떻게 쓰냐면, 질량이 M인 물체에 열량 Q를 가해서 물질의 온도가 델타 T만큼 올랐을 때 비열을 구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중학교 때도 잠깐 이거를 가르쳐준 학교도 있고 안 가르쳐준 학교도 있을 텐데, Q는 CM 델타 T다 라고 하는 공식으로 구해져요. 즉 물체가 총 얻은 열량은 비열과 질량과 그 다음에는 온도 변화량의 곱이다 라고 해서 뭐 이거를 시암팍, 시멘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비열은 질량과 뭐를 온도 변화량의 곱으로 총 공급한 열량을 나눠주면 그게 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비열과 질량만 곱을 해준 CM 값은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열용량이라고 해요. 얘는 그램당이기 때문에 얘는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얘는 열용량은 뜻이 여기서 뭐가 빠지는 거냐면 그램만 빠져요. 즉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라서, 얘는 다른 물질이라도 열용량이 같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비열이 다르더라도 질량값이 만약에 비열이 작은 물질이 좀 더 크거나 비열이 큰 물질은 작으면 열용량은 같을 수가 있죠. 따라서 다른 물질이라도 열용량이 같을 수가 있고, 같은 물질이라도 질량이 다르면 열용량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간혹 문제에서 열용량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잠열. 잠열은 여러분들 어디서 배웠냐면은 태풍이 만들어지는 태풍의 주 에너지원이 잠열이다. 즉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응결열, 즉 상태 변화열이에요. 즉 공급해 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상태가 변하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숨어있는 열이 바로 이제 잠열이에요. 즉 물질의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열이에요. 상태 변화 시 사용되는 열로 온도는 변하지 않지만 공급해준 열이 뭘로 쓰인다? 상태 변화에 쓰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1kg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Q를 잠열 L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잠열은 보통 상태 변화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화열, 응고열, 다음에는 액화열, 승화열,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량을 바로 우리는 잠열 또는 상태 변화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얘는 지금 보면은 줄 퍼 킬로그램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보통 줄 퍼 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몰당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화학에서는 보통 몰당 값을 사용을 해주고, 물리는 보통 킬로그램 당 값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잠열은 뭐에다가 잠열 L 곱하기 질량을 해주면 그게 총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량 값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상태 변화와 온도를 보게 되면은 물질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동안에는 열을 가해 주더라도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즉 공급해준 열이 뭐에 사용되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열을 해주더라도 상태 변화에 쓰니까 공급해준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닌 거고, 냉각을 해주더라도 주변 온도는 낮아서 이게 공급해주는 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주변 온도가 낮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온도가 안 내려가는 경우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을 얼리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추면 물이 응고가 되면서, 응고가 된다는 소리는 물이 언다라는 소리인데, 얼 때 응고열을 방출한단 말이에요. 예, 응고열을 방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물은 현재 0도예요. 외부 냉동실의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인데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뭐 30도씨에서 0도씨까지 쭉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면은 원래는 마이너스 10도씨가 될 때까지 온도가 계속 낮아져야 되는데, 이때부터 물이 얼면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방출하는 열을 여기다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음을 가열해주면은 처음에 온도가 상승하다가 일정하게 우리가 흔히 녹는 점이라고 하는 온도에서 융의 열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시 열을 흡수를 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기화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다시 일정하게 나타나고, 완전 다 수증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얼음에서 온도가 상승할 때 온도 변화랑 물에서 온도가 상승할 때 온도 변화 그래프가 좀 달라요. 즉, 그 이유는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은 비열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서 비열값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변화하게 되는 정도도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체, 액체, 기체로 갈 때는 잠열, 상태 변화열을 흡수하고, 반대 경우에는 상태 변화열을 방출하고 하는 열 출입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뭐 중등 과정에서도 다 배웠죠.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잠열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도로나 기차의 선로에다가 물을 뿌려주면, 무더운 여름에 도로나 기차 선로에 물을 뿌려주면 물이 기화를 하고, 기화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기화열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도로나 기차 선로에 열기가 식죠. 그래서 막 너무 더울 때 마당이나 이런 데 물 뿌려 놓는 게 이런 원리 때문이고, 그리고 바닷가나 강가에 가면은 시원한 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바다나 강이 뭐예요? 증발을 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는 액체 상태의 냉매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서 기화가 돼요. 기화가 되면서 증발기에서 기화하면서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들의 열을 흡수를 해서 냉장고 안의 온도를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변화 열을 이용을 해서 냉각 또는 난방, 뭐 이런 두 가지 경로를 다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상기체 법칙. 이상기체 법칙은 말 그대로 이상기체에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실제기체라고 해요. 이상기체에 반대되는 개념은 실제기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예요. 어떠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 이상적인 기체가 바로 이상기체고, 그게 아니면 대부분이 다 실제기체인데, 자, 기체 상태의 변화의 세 가지 기본 법칙은 여러분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는 게이 리삭의 법칙에서 세 가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게이 리삭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죠. 반응하는 기체와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의 생성물이 생성이 될 때 반응하는 기체 간의
부피비랑 개수비가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가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자, 보일의 법칙은 여러분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하고 압력값은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이 작아진 만큼 부피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커져요. 그러니까 P1일 때 V1이고 P2일 때 V2다 라고 하게 되면은 보일의 법칙의 기본 내용은 이거죠. P1, V1은 P2, V2에 해당이 되고 이 값은 항상 어떻다?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PV 값이 일정하다. 단 조건은 뭐가 일정했었을 때? 온도가 일정했었을 때. T가 일정할 때.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저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 두 가지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곡선이 하나가 더 나왔었을 때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더 큰 게 누가? 온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P1에서 V1의 부피지만 얘는 같은 압력에서 여기가 V3라고 하면 부피가 더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온도를 T1, 얘를 T2라고 놓게 되면은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더 큰 T2의 온도가 T1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자, 여기가 이제 절대 온도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해줘요? 절대 온도는 단위를 켈빈의 단위를 사용을 해주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해줘? 273을 더해주면은 그게 그냥 절대 온도가 돼요. 그래서 0도씨는 얼마가 되는 거고 273켈빈에 해당이 되는 거고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샤를의 법칙은 자, 이 샤를의 법칙을 특히나 이제 섭씨 온도로 나타냈었을 때 0부터 시작하는 그래프로 그려줘 버리면은 나락이에요. 틀려요. 이렇게 그려주면 안 돼요. 즉 항상 초기 부피가 있는 상태로 그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0도씨에서 기체 부피가 없는데 온도를 높여준다고 해서 기체 부피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 없는데 온도 높여준다고 해서 기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그려주면 안 되고 항상 초기 부피를 가진 상태에서 그려주시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샤를의 법칙은 자, 어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 정확하게 이 온도는 절대 온도와 부피가 비례하게 돼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온도 변화량의 얼마만큼? 273분의 온도 변화량의 비율만큼 실제로는 부피가 증가를 하게 돼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273분의 1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절대 온도로 대응을 시켜주면 항상 절대 온도하고 기체의 부피하고는 무슨 관계가 된다? 비례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2배가 됐었을 때 기체의 부피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섭씨 온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샤를의 법칙은 자, T1일 때 기체 부피가 V1이었어. 그러면은 T2일 때는 기체 부피가 V2가 되기 때문에 항상 T분의 V 값 자체가 어떻다? 일정하다.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는 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샤를의 법칙이에요. 이거 두 개를 섞은 걸 바로 뭐라 불러준다? 보일 샤를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정할 때?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 변화만 있지 않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온도 압력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럴 때 구해주기 위해서 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준 보일 샤를의 법칙을 사용을 해주는 거고 이 값도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상수값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온도분의 압력 부피 곱은 온도분의 압력 부피 곱하고 같다. 처음 온도 압력 부피 값, 나중 온도 압력 부피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입 이상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과 온도는 비례한다. 부피가 일정할 때, 보통은 부피가 일정할 때란 소리는 보통 뭐 문제에서 강철 용기에다가 어떤 기체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강철 용기에 기체가 넣어놓으면 기체 안에 있는 전체 기체 몰수는 일정할 거 아니에요. 어디 뭐 들어오고 나가고는 없으니까. 기체 몰수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일정하니까 온도를 높여주면은 압력 값이 증가하게 되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게 게이-류삭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을 다 합쳐주면 기체 상태의 변화와 세 가지 법칙을 정리하면은 온도, 절대 온도분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값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라는 거는 어떤 상수값 K로 일정하다라는 의미고, 이거를 우리는 보일-샤를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남은 마지막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보게 되면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이거는 화학에서 했었죠. 그렇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뭐가 떴었을 때, 압력이 동일할 때, 압력하고 온도가 동일할 때,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 한해서 기체의 우리가 부피 B는 뭐하고 똑같다? 몰수 B하고 같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을 화학에서 몰 개념을 할 때 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1몰의 정의가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기체 1몰은 종류에 관계없이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가 안에 들어있고, 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 우리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알다시피 22.4리터라고 하는 개념은 화학을 할 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0도씨 이게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기체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했던 이 T분의 PV 값이 뭘로? K로 일정하다. 그러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얘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죠. 그러니까 P하고 T가 일정할 때,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기체 몰수에 비례하게 된다. 즉 여기서 상수를 곱해줘야 돼요. 대신에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비례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체 부피는 상수 곱하기 N은 기체 몰수예요. 몰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식마저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기체 몰수에 비례한다니까, 얘까지 다 합쳐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T분의 PV는 NK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거를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기체 1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K 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즉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분자 1몰의 T분의 PV 값, 그러니까 여기다가 0도씨 273켈빈 1기압 22.4리터가 1몰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때의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8.31줄 퍼 몰 켈빈에 해당이 돼요.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이제 물질과 에너지에서 나오는 기체 상수하고 다르죠. 얘는 0.082가 기체 상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기체 상수, 여기서는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 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는 기압하고 몰 켈빈 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두 개가 약간 달라서, 그거는 아마 기압 기체 상수 값이 기압 리터 퍼
켈빈 값에 몰 켈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줄 퍼 몰 켈빈이라서 단위가 달라서 그래요. 기압 곱하기 리터 퍼 몰 켈빈으로 나타내는 화학에서는 0.08이고, 그 다음에 물리에서는 얘를 기압 리터를 줄로 바꿔버린 거예요. 줄로 바꿔서 8.31 퍼 몰 켈빈이 돼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리에서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E를 얼마나 할 거냐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기압 리터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고, 줄로 바뀌어주는 거고, 이 화학에서는 여기서의 부피 관계를 더 중요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압 리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상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 이거를 1기압은 그러니까 1기압이라 우리가 이거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누르는 힘의 크기가 기압이거든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압력은 단위가 뉴턴 퍼 제곱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1뉴턴 퍼 제곱 미터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1 파스칼이라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고불해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압력과 부피의 변화겠죠. 왜냐하면 힘과 이동거리를 고불해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과 이동거리의 곱은 바로 1의 양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압력 단위가 파스칼이 뉴턴 퍼 제곱미터고, 부피는 리터인데 이거를 세제곱미터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얘하고 얘가 소거가 돼버리니까 남는 게 뉴턴하고 미터만 남아요. 그러면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 돼버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1의 값 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기체가 하는 일의 양 또는 기체에 해주는 일의 양, 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압과 리터의 곱은 줄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저 값 8.31 또는 화학에서는 0.082 값을 바로 기체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기체 상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몇 몰이든 1몰당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저 값은 고정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주게 되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기체 상수값이 포함을 해주면 RT분의 PV는 NK에서 K값이 1몰 기준값으로 바뀌면 R로 바뀌고, 따라서 T분의 PV는 NR, 그러니까 PV는 NRT가 되고, 어떤 기체라도 NT분의 PV 값은 R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이 R 8.31R을 정확하게 만족을 하는 기체가 바로 무슨 기체다? 이상기체예요. 그러면 이상기체는 지금 방금 설명을 했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게일-이삭의 법칙에 예외 없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정확하게 잘 들어맞는 기체는 바로 이상기체다라고 불러주고, 여기에 잘 들어맞지 않는 거는 실제기체인데, 실제기체하고 이상기체는 실제로는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기체가 완벽하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제기체는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데,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체 분자의 크기와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를 우리는 실제로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있긴 하잖아. 아주 작긴 하더라도. 근데 이상기체는 얘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 분자끼리 일정 부분 가까이 있으면 인력이 작용을 하고, 일정 부분 떨어져 있으면 인력이 작용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버리면은 반발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 인력과 반발력이 전혀 작용을 하지 않고 서로 충돌하거나 벽하고 충돌하든지 서로 기체 분자끼리 충돌했었을 때 에너지 손실이 없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완벽하게 이상적인 기체를 바로 이상기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샤를의 법칙에서 이상기체를 넣어놓으면
온도를 낮춰주면 부피가 계속 줄어요. 근데 실제 기체는 어느 정도 줄다가 더 이상 안 줄어. 왜 안 주냐면 기체 분자 자체 크기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최대로 붙어있는 밀집된 상태가 되면 여기서 더 이상 압축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꽉 뭐 쇠구슬 10개를 갖다 뭉쳤다. 그럼 얘가 쇠구슬이 힘을 아무리 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체 부피가 0이 될 수는 없는데 이상기체는 쭉 내려가서 0이 될 수 있어요. 이상기체에 한해서. 그래서 특히나 이상기체가 기체 부피가 0이 될 수 있는 이론상의 온도가 0켈빈 마이너스 273도씨에 해당이 됩니다. 저거는 이상기체만 가능해요. 실제 기체는 불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상기체 법칙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얘는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 공기방울, 그러니까 물 안에서 잠수부가 숨을 쉬어서 얘가 수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피가 빵빵빵빵 커져, 수압이 줄어드니까 부피가 커져서 방울이 커지는 거 보일의 법칙. 비행기 안에 부품 과자 봉식, 비행기 안은 고도가 높아졌으니까 기압이 낮아져서 얘가 특히나 이제 뭐 초코파이라든가 아니면 새우깡 같은 거 보면은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일의 법칙. 열기구가 떠오른다거나 아니면은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가열해서 얘를 빵빵하게 부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무슨 법칙? 샤를의 법칙에 해당이 되니까 요 세 가지를 합쳐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또는 이상기체 법칙이라고 하고, 화학에서 물질과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물리 연력학 부분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물리화학 같이 하면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대표 자료 분석 봅시다. 보일-샤를의 법칙. 그린 가는 이상기체를 지금 현재 압력이 2P0 상태로 유지가 되도록 한 상태에서 온도 T, 섭씨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것을 측정한 실험을 나는 가에서 다른 조건을 고정을 하고 압력이 3P0가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동일한 실험을 해줬대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현재 가 상태가 0도씨에서 2P0에서 V0 값을 나타내 주는 거고, 얘는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3P0가 됐죠. 3P0가 되고 똑같이 온도가 0도씨가 돼버리면은 부피가 압력이 3배가 됐기 때문에 3분의 2 V0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쭉 가면 여기가 나가 이렇게 나와야지 맞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부피가 V0로 같을 때에 대한 설명은, 그럼 V0로 똑같을 때는 가에서 이상기체 온도는 273켈빈 0도씨니까, 그러면 나에서는 결국에는 보일-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가 되니까, 자, 부피가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압력이 몇 배 됐음? 2에서 3, 즉 2분의 3배 되면은 온도, 절대 온도도 몇 배가 돼야 돼요? 2분의 3배가 돼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가 2분의 3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273켈빈에 2분의 3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136.5에 3배를 해주면 5904 409.5켈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가와 나에서는 기체 분자의 크기와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무시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가와 나를 비교해서 나의 온도에 따른 부피는 이렇게 나가 그래프가 좀 더 작게 나와야지 압력이 더 크니까. 그래서 1번처럼 나오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가에서 온도를 273도씨로 유지한 상태에서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거. 문제, 썩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0도씨 2P0에서 부피가 현재 V0인데 온도를 273도씨로 줬대요. 악질이야. 이거 원래 이게 절대 온도로 보고 헷갈리라고 준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거는 273켈빈이고 요건 2배가 되니까 546켈빈이 되기 때문에 같은 압력에서
273도씨가 되면은 절대 온도가 2배가 되기 때문에 기체 부피는 얼마가 되냐면 2배가 돼요. EV0. 그러면은 이 상태라 곱이 얼마가 나와야 돼? 4P0, V0가 나오는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러면 현재 2P0에서 2V0가 나오는 그래프를 구해줘야 되니까 이거 틀렸고 2P0에서 2V0, 2P0에서 얼마 나와야 돼? 2V0가 나와야 되니까 얘도 안 되고 이거밖에 없는데 2P0에서 안 되고 2P0에서 틀렸죠. 맞는 거는 5번이죠. 반비례가 나오긴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부피가 절대온도 2배 돼서 2V0가 된 걸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프에서 T는 절대 온도로 0켈빈, 그죠? 기체 부피가 이론상 0이 되는 부피. 그래프에서 부피가 2배가 될 때 온도는 그죠? 273도씨. 그러니까 처음에 0도씨가 273켈빈이니까 2배, 546켈빈이 되면은 273 빼주면 273도씨가 되겠죠. 나에서 T0일 때 기체 부피는 2분의 3V0가 아니라 3분의 2V0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예, 압력이 1.5배, 즉 2분의 3배가 됐으니까 부피는 3분의 2배가 돼야지 맞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표는 세 물질 A, B, C의 질량하고 비열을 나타내는데 세 물질이 같은 열량을 흡수했었을 때 온도 변화량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Q 총 열량은 C, M, 델타, T 값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비열하고 질량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연용량을 봐야 돼요. 그렇죠? 연용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결국에는 얘는 CM분의 Q 값이 델타 T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열량을 공급했을 때 CM 값이 클수록 얘가 작겠죠. 그럼 얘는 얼마나 되면 곱이 1이고 2고 1.4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온도 변화량이 제일 큰 거는 연용량이 제일 작은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C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B가 되겠네요. 따라서 A, C, B 순서대로 나오는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린 간은 20도씨의 물에 물과 온도가 같은 물체 A하고 B를 놓고 열을 가하는 모습인데 A, B가 흡수한 열량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둘은 같은 열량을 공급을 했는데 A와 B의 질량이 각각 얘가 1kg이고 2kg에 해당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둘이 열량 값이 둘이 똑같이 같다란 말이에요. 그죠? Q는 똑같으니까 C A 곱하기 1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 얼마냐면은 20이에요. 20이랑 C B 곱하기 질량이 2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 얼마가 되냐면은 40이에요. 40. 따라서 2C A가 8C B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대 B는 4 대 1에 해당하는 비열비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구리와 알루미늄을 자 2대 3의 질량비로 혼합한 합금의 비열은 얼마가 될까? 자, 이거를 만약에 두 개를 섞잖아요. 그러면 비열이 큰 물질이 많으면 이 기여도를 봐야 돼요. 전체 질량의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기여도가 얼마가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구리는 현재 비열이 0.09인데 그럼 얘는 전체 질량의 5분의 2만큼이 바로 구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열의 비율. 그 다음에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0.2 전체의 5분의 3만큼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섞었을 때는 질량비에 따른 비열 기여도가 달라질 테니까 5분의 0.18 이 녀석은 5분의 0.6 그럼 더해주면은 5분의 0.78에 해당이 될 테니까 나눠주면은 0.156이네요. 그쵸? 예, 요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만약 1대1이면 2분의 1, 2분의 1 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대 7이면 10분의 3, 10분의 7 해서 곱을 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4번. 표는 질량과 온도가 서로 다른 물질
A하고 B하고 C에 같은 양의 열을 공급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종류의 물질, 즉 뭘 쓰라는 소리야? 비열이 같은 거를 쓰라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델타 T를 봅시다. 자, 온도 변화량이 얘는 20이고 이 녀석은 20이고 얘는 10이고 얘는 15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Q는 C, M, 델타 T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는 C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같은 양의 열량을 공급했다라고 했으니까 C는 M 델타 T분의 Q, 그러니까 이 값은 서로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B는 3분의 1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2분의 1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D는 4.5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같은 종류의 물질은 A하고 C가 서로 비열값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은 여기서 누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요 둘이 가장 크네요. 그렇죠? 따라서 같은 물질은 비열이 같은 A하고 C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100g, 200g, 200g인 세 물질을 같은 열온으로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얘가 100, 얘를 200, 얘도 200 이렇게 됐는데, 각각의 연용량을 A, C, B, C, D라고 할 때 요 연용량의 비율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용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비열이 문제가 아니라 비열 곱하기 질량 M을 해준 게 연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Q는 CM 델타 T에서 연용량이 클수록 같은 열량을 공급했었을 때 온도 변화량이 작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여기는 온도 변화량이 여기는 몇 도야? A 같은 경우가 A하고 B하고 C의 델타 T의 비율을 보면 A는 20에서 50이 됐으니까 30, B는 20, C는 1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연용량은 결국에 온도 변화량의 반비례, 이렇게 하게 될 테니까 6대 아니지 1대 2대 3대 6이죠. 2대 3대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번이 되겠죠. 비열 물어본 게 아니라 연용량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물의 비열은 금속이나 암석과 같은 물질에 비해서 큰 편이다. 이와 같은 이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한낮의 해안가 근처의 육지의 온도가 바다의 온도보다 더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의 비열이 크니까 같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더라도 온도가 더 낮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더라도 몸의 체온 유지에 유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잠열, 즉 상태 변화 열에 의존하는 값이지 비열에 의해서 의존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그림은 단열 용기에 얼음을 넣고 전열기를 사용해서 계속 일정하게 가열을 하면서 측정한 얼음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가 구간에서 열의 이동이 없다. 어차피 여러분들 열의 이동이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얼음을 계속 가열을 하는데 공급해준 열이 상태 변화에 쓴 거기 때문에 열의 이동이 없는 건 아니고 열을 흡수하죠. 뭐가 흡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융해 열을 흡수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 얼음의 양을 증가시키면 상태 변화 열 곱하기 질량 값이 이때 총 Q에 해당이 되니까 요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양이 늘어나면은 녹는 점이 변하진 않지만 녹는 점에 도달하게 되는 시간 자체도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고체 상태인 물체에 단위 시간 동안 일정한 열량을 공급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액체 상태일 때가 고체 상태일 때보다 비열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고체, 액체죠. 상태 변화로 치면 여기가 고체고 액체인데,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온도 변화가 더 어떻다? 크다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렇게 시간 가열 곡선에서 가열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작은 거예요. 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비열이 작은 거니까 액체일 때 비열이 고체일 때 비열보다는 더 큰 거죠. 따라서 액체일 때가 고체일 때보다 비열이 크다. 기와 열, 여러분들 기와 열은 여기서 같은 질량이 융해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이만큼이었고 기화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이만큼이니까 여기가 더 크죠. DE 구간에서는 다 끓어버린 기체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고체 상태인 물체에 일정한 열량을 공급을 하면서 가열할 때 물체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가에서 가 구간 상태 변화열이죠. 상태 변화 요 구간에서 흡수한 열량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상태 변화 열이 나오는 거죠. 연용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 구간에서는 다 녹았으니까 당연히 액체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 다 구간에서는 기화가 되고 있으니까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10번. 잠열을 이용하는 예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주면 되죠. 냉장고에서 냉매가 기화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고 증발열을 이용해서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노트북의 중앙 처리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매로 식혀서 외부로 방출을 해주게 된다. 그쵸? 순행식 쿨러 같은 건가 보다. 그래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상기체 법칙.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자의 크기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건 맞지만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없는 건 아니니까. 분자 간의 인력 및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가끔 이상기체에는 질량이 0이다 라고 나오면 이거는 틀린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거지 없으면 그거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광자, 포톤 정도만 질량이 없는 거가 맞는데 이상 기체는 질량이 있지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예요. 가끔 이런 썩은 보기가 나오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없는 것과 같다랑 없는 것은 달라요. 자,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부피가 0이 됩니다. 0.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 0이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2번. 다음은 이상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사고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온도가 15도씨의 물체 위에 실린더를 놓고 피스톤 위에 질량이 1kg인 추 1개를 놓았을 때의 높이 H를 측정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밖에서 눌러주고 있는 대기압에다가 플러스 추 1개의 압력이 더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추를 2개, 3개씩 차례로 피스톤 위에 올려놓으면서 과정 가를 반복을 한대요. 그 다음에 온도가 지금은 15도씨죠. 얘가 1번 실험이 15도씨고 그 다음에는 70도씨의 물체 위에 실린더를 놓고 피스톤 위에 질량이 1kg인 추를 1개 놓았을 때 똑같이 얘를 반복을 해주면 지금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단 이상기체 온도는 항상 물체 온도랑 같고 모든 마찰 및 대기압은 무시해주면 이걸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는 온도가
누가 1의 조건보다는 2의 조건이 더 높으니까 추의 개수의 역수네요. 그러면 원래 추의 개수가 커지면 부피가 늘어나야 되는데 추의 개수의 역수면은 결국에는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는 실험 2가 부피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온도가 더 높은 상태니까. 그리고 추의 개수의 역수면은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가 나와줘야지 맞기 때문에 따라서 2번 그래프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추의 개수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반비례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여기가 만약에 추의 개수고 여기가 H라고 보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같은 압력일 때 같은 압력일 때 온도가 2가 높으니까 위가 2고 아래가 1이고 그러니까 2인데 여기가 추의 개수가 아니라 이게 추의 개수 역수가 아니라 추의 개수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3번이 되겠지만 역수 값이니까 2번처럼 나와야지 맞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이상기체의 부피를 압력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얘는 보일의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PV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16PV 값이 온도가 똑같으면 일정해야 되니까 3P가 된 상태에서는 3분의 16V가 나타나야지 맞게 되겠죠. 맞고 비행기가 하늘을 높이 올라가면 비행기 안에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두 이상기체 A와 B의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두 기체의 압력은 같고 일정하대요. 자, 두 기체의 압력은 같고 일정한데 지금 같은 온도에서 B보다 A의 부피가 2배다 라는 소리니까 여기는 몰수가 A가 B의 2배다 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기체 몰수는 A가 B의 2배,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해 주는 거 맞고 열기구가 위로 떠오르는 현상을 그렇죠. 부피, 질량은 일정한데 몰수는 일정할 때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실력원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은 질량이 같은 고체 상태의 두 물질 A하고 B를 동일한 여론으로 동시에 가열을 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융해열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구간 전체 길이로 봐야 돼요. 길이. 자, 그러면은 B 구간이 저 가열해준 시간이 A 구간을 가열해준 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융해열은 누가 더 큰 거다? B가 A보다 더 큰 거예요. 틀렸고 고체일 때 비열은 선생님이 이 가열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비열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하고 B의 기울기가 B가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가 고체의 비열은 누가 더 크다? 고체 비열은 B가 A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고체일 때 비열이 작다는 맞는 거고 0초부터 T2까지 받은 열량은 같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동일한 여론으로 동시에 가열을 했으니까 받은 열량은 둘이 동일해야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상태 변화 열하고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다른 거지 공급받은 열량 자체는 같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고체 물질 0.2kg을 일정한 열원으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0분부터 1분까지 흡수한 열량은 2kcal이다. 지금 고체 상태의 비열이 0.5라고 나왔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Q는 CM 델타 T니까 비열 0.5, 질량 0.2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 40에 해당이 될 테니까 곱해서 8, 그럼 얼마가 돼요? 4kcal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 융해열은 여기가 고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융해열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80kcal/g이다. 일정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1분간 지금 공급받은 열량이
총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지금 4kcal, 8이 아니고 4였구나. 8 곱하기 0.5니까 4kcal가 1분당 지금 4kcal만큼을 공급을 받았는데 지금 얼마예요? 1에서 5죠. 그럼 5분이니까 지금 그럼 총 받은 열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 20kcal만큼으로 아이고 왜 어떻게 쓴 거야? 20kcal죠. 그러면 여기서 공급받은 게 현재 20kcal인데 얘는 문제는 여러분 융의 열이 1kg당 80이잖아요. kg당. 근데 문제는 여기서 0.2 kg이잖아요. 5분이 아니라 4분이구나. 잘못 봤다. 1에서 5분이니까 4분. 그러면은 16kcal에 해당이 되는데 얘를 1kg 기준으로 봐야죠. 지금 0.2kg을 완전 녹이는데 16kcal가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1kg이니까 5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0.2분의 1.6은 kg당 열량이 나올 테니까 80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는 맞고 액체 상태에서의 비열. 그러면 액체 상태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1분당 4kcal를 줬는데 5에서 10분이면은 총 5분이에요. 그러면 4kcal를 5분간 공급해 줬으니까 20kcal이고 얘는 비열 곱하기 질량 0.2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 지금 0에서 100이죠. 100. 얘가 100. 자, 이렇게 될 테니까 20은 20C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C는 1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죠. 근데 물이니까 원래 물인지 아닌지 안 나왔구나. 고체 물질이구나. 근데 끓는 점이 100도인 걸로 봐서는 물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1로 냅다 풀어줘도 상관은 없는데 딱 학교 선생님이 또 양아치처럼 저 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돼요. 자, 그린 간은 온도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냈대요. 그 다음에 나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래요. 그러면 이거 다 성립하는 게 무슨 법칙이에요? 보일 샤를 법칙이니까 T분의 PV 값은 일정하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린 간은 단열된 실린더 안에 온도가 T이고 부피가 V인 이상기체를 넣고 피스톤 위에 추를 올려두었더니만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나는 피스톤 위에 놓였던 추를 치웠더니만 온도는 T로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5분의 6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추 하나 올려놨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지금 부피가 몇 배가 됐어요? 5분의 6배. 그럼 압력은 얘를 P라고 치면 여기 하나 올려놨을 때 압력이 5분의 6배죠. 5분의 6P고 여기는 P죠. 그러니까 압력이 6분의 5P가 되니까 부피는 5분의 6배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림 단은 가에서 피스톤에 추를 하나 더 올려놓았더니만 온도가 T는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V-가 돼서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추 하나가 5분의 6P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추 2개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5분의 12P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온도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분의 그럼 절반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온도 똑같은데 지금 압력이 2배야. 5분의 12P야. 그러면은 부피는 12분의 5 V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답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대기압을 무시하라라는 소리가 나오지가 않았죠. 대기압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 하나의 압력을 구해줘야 되는구나. 썩을. 자, 그러면 여기서 대기압 P, 추 하나의 압력을 P0. 자,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서는 P 더하기 P
여기서는 그냥 대기압, 여기서 P0가 대기압이라고 두고요. 네, 대기압이라고 두고, P를 추 한 개의 압력으로, 이렇게 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P 플러스 P0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대기압만 있으니까 P, 제로 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둘의 압력 차이가 얼마가 되면 부피가 5분의 6배니까 압력은 얘가 똑같이 5분의 6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몇 배가 돼요? 6분의 5배가 돼서 부피가 5분의 6배가 됐으니까 여기는 P0 더하기 P 대 P0는 5분의 6대 1 이렇게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6대 5란 말이에요. 6대 5. 그러면은 여기에 P 추 한 개 압력은 얼마가 되냐면은 P0가 돼야 돼요. P0.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추 한 개의 압력이 아니다. P0가 아니다. 왜냐면은 6P0는 5P0 더하기 5P에 해당이 되니까 P0가 5P. 그러니까 P 하나 압력이 5분의 1P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분의 6P0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5분의 7P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압력이 몇 배가 됐냐면은 5분의 7배가 됐기 때문에 부피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7분의 5배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5분의 6V에 7분의 5배가 돼버리면은 7분의 6V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기압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대기압을 별도로 주고 추 한 개의 압력을 P로 놓은 다음에 선생님처럼 추 한 개의 압력을 대기압에 얼마인가로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대기압을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추 한 개의 압력만 고려를 해주면 되지만 대기압 무시하라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보통은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죠. 그죠? 네.